챗GPT도 드디어 AI 브라우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커뮤니티 포스트에 AI 브라우저 경쟁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 챗GPT는 언제 출시하나 궁금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인 10월 21일에 아틀라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는 이미 퍼플렉시티에서 코멧이라는 AI 브라우저를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챗GPT의 AI 브라우저인 아틀라스가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퍼플렉시티 코멧과 비교해서 성능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틀라스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고 실제 업무에서 활용해볼 만한 유즈 케이스를 기반으로 퍼플렉시티 코멧과 이 챗GPT 아틀라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과 좀 더 맞는 AI 브라우저는 어떤 것일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틀라스는 2025년 10월 21일에 출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맥 OS 버전으로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랑 모바일 버전은 조만간 이제 또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맥 쓰지 않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을 쓰고 계시다면 chatgpt.com/atlas 들어오셔서 이 맥 OS 버전 다운로드를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브라우저 자체는 무료인데 에이전트 모드는 플러스 이상을 구독을 해주셔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의 대표적인 기능은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새 탭을 키시면 이렇게 챗GPT와 비슷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사이트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일반적으로 그 검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사이트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트 URL이 아니라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을 한번 요청해 보면 AI 브라우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치 챗GPT에서 그냥 웹 검색하고 결과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근데 기존의 이제 챗GPT랑은 조금 다른 점은 소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것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AI 브라우저 물어봤는데 막상 챗GPT 아틀라스는 표시를 안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유용한 거는 이렇게 AI 기반으로 답장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 위에 상단의 탭을 눌러보시면 구글 검색해서 이렇게 리스트 뜨는 형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챗GPT와 구글 검색을 같이 활용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이미지 탭에서도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영상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뉴스 결과만 따로 큐레이션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사이드바로 챗GPT를 켜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챗GPT에게 묻기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오셨을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챗GPT에게 묻기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탭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한 상태에서 다양한 업무를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렇게 브라우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따끈따끈하게 올라왔죠? 이 아티클을 간결하게 요약해주세요.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요약을 해주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문 기사도 이제는 이렇게 챗GPT를 사이드로 쓰면서 한글로 바로 번역해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글을 작성할 때 커서를 활용해서 챗GPT를 불러서 바로 편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구글 닥에서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커서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러면 왼쪽 상단에 이렇게 점 버튼이 뜨게 되죠. 이쪽으로 커서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렇게 챗GPT 로고가 뜨죠. 그래서 이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다가 변경하고 싶은 방식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계약서 업무 범위를 문장으로 변경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그냥 간단한 블랙 포인트로 작성을 해놨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잘 작성해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우저 안에서 글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커서만 놓으시면 바로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업데이트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제미나이를 이미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AI도 제공해주지 않는 툴에서 글 같은 걸 작성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브라우저 메모리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챗GPT 아틀라스는 브라우저 메모리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모리를 참조한다는 게 우리가 진행했던 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챗GPT가 기본적으로 요약본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럼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새 탭을 열었을 때 브라우저 메모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미니 슈퍼컴퓨터라고 하죠. 그 DGX 스파크를 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무슨 컴퓨터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그거 모델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 메모리를 서치하게 되고요. 그 중에 제가 엔비디아 관련 모델을 찾아본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 DGX 스파크라고 바로 알려주죠. 스파크 제품 페이지를 열어봤었다. 그러면 맞는 것 같다.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줘 하면 이렇게 바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제가 기존에 봤던 사이트로 바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어떤 브라우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꺼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챗GPT한테 손쉽게 질문하면 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오픈AI 측에서는 이게 우리 브라우저 히스토리에 그 전체 그 문서 정보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챗GPT가 어떤 요약한 축약 버전을 만들고 그거를 저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어카운트 기준으로만 프라이빗하게 저장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쓰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아틀라스 설정 들어오셔서 개인 맞춤 설정에서 브라우저 메모리 참조를 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추가적으로 URL 쪽에 커서를 가 보시면 요 옵션 버튼 같은 게 있죠. 요거를 눌렀을 때 또 여기서 챗GPT 표시 상태 여기서 허용하지 않음을 하면 챗GPT가 요 사이트에서 이제 작업하는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게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인커그니토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 탭을 열면 챗GPT 계정에 연결이 안 되고 브라우저 기록에 저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에이전트 모드인데요. 네, 새롭게 창을 하나 열어볼게요. 새롭게 창을 열면 이렇게 신규라고 해가지고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죠. 이 에이전트 모드를 클릭하시고 어떤 작업을 요청하면 브라우저 안에서 다양한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 챗GPT가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가장 주요 기능이니까 이따가 퍼플렉스 코맥과 한번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챗GPT의 주요 기능 5개를 잘 살펴봤고요. 이제 아틀라스와 커멧을 가지고 실전 성능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총 7가지 실제 업무 케이스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왼쪽에 아틀라스 그리고 오른쪽에 커멧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읽고 싶은 논문을 이렇게 찾아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전체 내용은 한 32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접 읽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둘 다 상단에 있는 탭을 열어주시고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다음 구조로 요약해줘. 연구 배경과 목적, 주요 방법론, 핵심 결과, 실무 적용 가능성, 참고해야 할 관련 연구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둘 다 요청했고요. 그러면 코멧은 굉장히 빨리 지금 답변을 해주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는 소스만 가지고 잘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챗GPT도 좀 늦었지만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조금 다른 게 퍼플렉스티는 우리가 요 PDF를 띄워줬기 때문에 그 소스만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그 참고한 소스가 이 PDF 소스밖에 뜨지가 않죠. 근데 반면에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 PDF는 지금 참고를 하지 않고 있고 같은 제목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이트들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 논문 소스 기반으로 이제 요약을 해주길 원한 거죠. 그래서 이런 소스들을 쓰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요청했을 때는 이렇게 웹 검색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에이전트 모드를 쓰고 이 PDF 내용만 확인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해당 PDF만 보고 외부 소스는 참고하지 않고 다음 구조로 요약해줘 라고 요청을 해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직접 논문을 보면서 요약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소스가 제대로 이 페이지로 다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잘 가져온 것 같기는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챗GPT가 퍼플렉스티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을 작성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문장형으로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만 확인해보고 싶다 할 때는 코멧이 이렇게 PDF를 놓고 참조해서 요약해주는 기능은 아직은 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엔비디아의 DGX 스파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에 이제 유튜브 리뷰가 있어서 이 리뷰에 대한 내용을 41분짜리라 그냥 한번 요약을 받아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줬습니다. 이 엔비디아 GGX 스파크 리뷰 영상을 다음 기준으로 분석해줘 해서 핵심 내용 요약,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상위 댓글 50개 분석해서 시청자들의 주요 의견 3가지,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할 사람, 구매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퍼플렉스티 코멧은 벌써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속도가 퍼플렉스티 코멧이 정말 빠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네, 챗GPT도 이제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 요약을 한번 볼게요. 이런 구간 같은 거 요약을 하는 것도 퍼플렉스티 코멧이 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장점도 한번 볼게요. 장점 보면 뭔가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코멧이 좀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구매 추천 대상은 오히려 이제 챗GPT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느낌에는 단순히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작업은 코멧이 속도도 워낙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웹사이트 검색할 때 퍼플렉스티가 이게 핵심 요약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장점이 좀 드러나는 느낌이고요. 근데 반면에 뭔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 컨텍스트에 맞게 가공을 해서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경우 있죠. 이런 식으로 구매 가이드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면 좋은 사람, 구매하면 안 좋을 것 같은 사람, 이게 이제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거를 종합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답변해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챗GPT가 좀 깔끔하게 어떤 사람이 각각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혹은 쓰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또 소스를 영상을 보고 답변을 해주는 건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소스 같은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되잖아요. 코멧은 이렇게 소스가 잘 찍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소스들이 다 들어가는데 챗GPT는 지금 소스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여기 유튜브에 보면 스크립트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크립트 표시를 켜고 새롭게 창을 하나 켜서 에이전트 모드를 켜고 영상의 스크립트와 댓글을 확인하고 분석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답변을 해줬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에이전트를 같이 활용해서 답변 요청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연관성 있는 탭도 잘 표시를 해주죠. 소스들도 잘 가져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챗GPT 아틀라스를 커맥과 유사하게 활용을 하려면 이 에이전트 모드를 항상 이렇게 켜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이드로 뭔가 패널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띄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다 할 때는 커밋이 좀 더 성능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노션에 생산성 관련된 AI 툴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체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전체 선택을 했을 때 아틀라스는 이렇게 커서 형태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아이콘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당 툴 정보를 확인하고 보기 좋게 표 형태로 정리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업데이트 해보면 이렇게 내용을 잘 정리해주죠. 지금 그 주요 툴들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잘 해줬고 여기 사용 목적과 특징도 제가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았는데 알아서 잘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챗GPT 만들어 놓은 거는 다시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고 코멧에서도 동일한 걸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코멧은 그 커서 형태로 이렇게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패널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확인하고 표를 이렇게 작성을 잘 해주죠.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로 요청할 때는 내용이 훨씬 좀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챗GPT로 우리가 요약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설명이나 용도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 개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나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 하는 경우는 챗GPT가 좋은 것 같고요. 나는 그것보다는 깔끔하고 좀 간결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퍼플렉시티가 좀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메일 문의에 답변을 작성해 달라고 해볼 건데요. 얼마나 이제 잘 이메일을 찾아 들어가서 그 문의에 대해서 초안을 잘 작성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틀라스는 첫 번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고 커멧은 두 번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될 정보랑 어떤 메일을 답변해야 되는지를 지정을 해줬고요. 동일한데 여기는 HR 부서 관련해서 자동화 답변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챗GPT는 그 새 창을 열 때마다 에이전트 모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 코멧도 요청을 했고요. 여기는 지메일과의 연결을 요청을 했네요. 그래서 지메일과 연동을 이렇게 직접 해줬고요. 아틀라스는 벌써 초안을 작성해줬고요. 지금 코멧은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연동을 요청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건너뛰고 그냥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연동이 제대로 안 되네요. 연동이 안 되니까 지금 작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메일을 작성만 해주네요. 실제로 초안으로 만들어 달라고 같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메일을 찾으려고 하네요. 네, 이제 메일 찾아서 답변창 열고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넣어줬는데, 그래서 이거 비교해보면 아틀라스가 오히려 이렇게 간단하게 인스트럭션을 했을 때도 좀 더 잘 알아듣고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이제 한번 요청했을 때 바로 이렇게 작성을 해줬거든요. 퍼플렉시티도 내용은 잘 작성해줬는데 이제 처음에 작성 요청했을 때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했더니 지메일에 초안을 작성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 패널에 작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장 리서치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AI 브라우저 관련한 기사를 보다가 AI 브라우저 시장의 현황을 한번 리포트로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모드 또 선택을 해주시고 둘 다 프롬프트를 작성해줬습니다. 다음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줘, 어떤 플레이어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지, 그리고 각 제품의 핵심 기능과 차별점, 가격 정책 비교, 장단점 분석, 시장 점유율 및 성장 전망, 이거 작성한 다음에 최종 결과를 또 구글 독스에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해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리서치 분석도 분석이지만 요거를 구글 독스로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같이 비교해보면 좋겠죠. 참고로 이런 AI 브라우저의 또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요청했을 때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요거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 탭 키시고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6번째 사례도 요청을 해놓고 있을게요. 이번에는 X에 들어와서 오픈AI 계정의 최근 포스트 15개를 크롤링해서 다음 정보를 추출해줘 해서 포스트 날짜랑 본문 내용, 좋아요, 리트윗, 주요 키워드,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토픽 5개, 인게이지먼트가 가장 높았던 포스트 3개, 주간별 포스팅 패턴 분석, 그리고 최종 결과를 구글 시트에 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또 X에서 어떤 크롤링을 하고 그 내용을 시트로 정리해주는 과업도 동시에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에이전트 모드를 선택을 안 하면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 모드를 쓸 건지를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서 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오픈AI 계정 잘 찾아 들어왔고 포스트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하죠. 5번째 사례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멧은 작업이 끝났네요. 끝났는데 보니까 구글 독스에 자동으로 정리해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구글 독스로 보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장 리서치 요약만 해주고 있네요. 어떤 소스들을 참고했는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코멧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다른 앱과의 어떤 연결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구글 독스로 일단 생성을 못 해줬어요. 내용은 보면은 이렇게 간결하게 잘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챗GPT는 과연 챗GPT는 구글 독스 문서를 열었죠. 자, 이제 내용만 잘 넣어주면 될 텐데 과연 구글 독스에 리서치 보고서를 잘 제작해줄 수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챗GPT는 시간은 훨씬 오래 걸렸는데 실제로 구글 덕에 논리정연하게 리포트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심지어 구글 덕에 그 제목도 잘 설정을 해줬고요. 개요, 주요 플레이어 소개 잘 들어갔고 표로 이렇게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 정리해주고 장단점 분석, 그리고 소스도 제가 별도로 저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들도 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를 요청하고 그거를 다른 앱으로 작성까지 요청을 하는 작업은 챗GPT 아틀라스가 좀 더 뛰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6번째로 그 X에서 오픈AI 계정 크롤링하고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멧은 계속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구글 시트를 열고 여러 개를 열었어요. 여러 개를 열었는데 아직도 뭔가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챗GPT 아틀라스는 구글 시트에도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포스트 리스트랑 컨텐츠, 라이크, 리트윗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 잘 넣어줬거든요. 요게 요거네요. 8시간 전에 올린 거 1500 라이크, 리트윗 203. 숫자가 제대로 프롤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시트로 옮기는 것도 보면 지금 코멧은 아직도 헤매고 있거든요. 아직도 헤매고 있고
뭐 시트만 막 무제한으로 계속 실행하면서 실제 내용은 제대로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틀라스는 이렇게 시트로 정리해줘, 구글 도구로 정리해줘, 이런 작업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안에서 다양한 툴과의 연동성은 아틀라스가 좀 더 뛰어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좀 어려운 작업도 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스타그램 안에서 인플루언서 서치 같은 것도 해서 리포트를 생성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겟을 이렇게 주고 3만에서 20만 사이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남성 20, 30대 패션 관련한 인플루언서를 찾아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분석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구글 시트로 표로 정리해서 한번 인플루언서 리스트를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할 건데요. 요청해두고 과연 답변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우리가 이따가 결과가 나오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사실 코멧은 훨씬 빨리 이제 완료가 되긴 했는데 사실상 데이터 수집에 제약이 있다고 해서 뭐 4개밖에 리서치를 못했고 뭐 내용도 제대로 들어간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 정리하는 것도 이제 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챗GPT 아틀라스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5개 계정을 찾아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 숫자도 제가 얘기를 했던 3만에서 20만 사이로 잘 찾아줬고 내용들도 얼추 이제 잘 넣어줬죠. 물론 이제 완벽한 어떤 서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얼추 우리가 이제 요청한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가 그냥 뭐 타겟은 이렇고 카테고리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정보를 줬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스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시태그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뜨는 뭐 탑 포스트 뭐 몇 개 해서 계정 내용 정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틀라스는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코멧 같은 경우는 아직 일단 다른 툴들 뭐 구글 시트나 구글 독 같은 그런 툴들과 연동성이 좀 떨어지고요. 이렇게 좀 복잡한 요청을 했을 때는 작업을 잘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아틀라스의 기본 기능을 살펴보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서 퍼플렉스의 코멧과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챗GPT는 다른 툴로 결과물을 출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그리고 메모리 같은 걸 잘 활용해서 개인화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커서 기능이 꽤 인상적이었죠. 우리가 어떤 글을 작성할 때 드래그를 해서 손쉽게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퍼플렉스의 코멧은 빠른 속도, 그리고 옆에 우리가 사이드 패널로 띄워놓고 실행을 했을 때 그 옆 화면을 잘 인식하고 정보를 크롤링해서 답변을 깔끔하고 핵심만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빠르고 간단한 에이전트 작업 위주라면 퍼플렉스티 코멧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챗GPT 유료 버전을 쓰시고 내가 개인화된 그런 메모리나 커스텀 인스트럭션스 같은 것도 있고 좀 다양한 툴과 연결해서 활용을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챗GPT 아틀라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 출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진 못했지만 크롬에도 제미나이가 이제 탑재돼서 미국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 기능도 뭐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크롬이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이 약 70%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론적으로 기능만 좀 비슷하다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챗GPT 아틀라스나 퍼플렉스티 코멧이 제미나이인 크롬이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브라우저가 승리하건 한 가지 확실한 건 AI 브라우저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우리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건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검색하고 클릭한 다음에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브라우징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AI 브라우저가 알아서 검색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물까지 도출해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브라우저를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AI가 브라우저에 탑재가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에 대한 리스크도 더 커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AI가 내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거를 통해서 에이전트 기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이런 새로운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유하고 싶지 않은 활동은 AI를 해제하고
확인하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듀얼 브라우저를 쓰셔서 충분히 안전한 정보들은 AI 브라우저를 활용하시고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브라우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AI 브라우저가 가장 유용할 것 같으신가요? 실제로 써보시고 한번 경험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